자, 그러면 시작을 해볼까?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이 두 번째 대단원 부등식과 연립방정식 중에 지난 시간에 이제 부등식 배웠었던 거 기억나요? 그죠? 네, 첫 번째 파트 1 부등식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배웠었죠? 부등식의 해와 그 풀이, 그 성질 뭐 이런 것도 다 배웠었는데 한번 봅시다. 오늘 복습을 잠깐 빨리 해볼게요. 부등식의 해와 그 성질이라고 하는 중단원 첫 번째 부등식은 선생님이 진짜 쉽게 얘기하면 등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등식이 아니다. 그럼 등식은 뭘 얘기하는 거였어? 같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쪽에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걸 등식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기억나죠? 근데 그게 뭐예요? 아니다고. 이렇게 된다고. 같지 않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좌변하고 우변이 있는데 좌변이 크던가 우변이 크던가 좌변이 크거나 같던가 우변이 크거나 같던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되면 대소 비교가 되면 크거나 작은 게 비교가 되는 상황이 될 때 뭐라고 불러요? 부등식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크다 그 다음에 초과라고도 불렀고 작다 혹은 미만이라고 불렀고 크거나 같다 뭐라고 불러요? 이상이라고 부르고 작거나 같다 이하라고 부르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비교할 때 이하라고 부르고 그죠? 지금 좌변을 기준으로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거나 같다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작지 않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얘는 작거나 같다기 때문에 크지 않다 이렇게 부정을 두 번을 해서 똑같이 표현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자, 부등식은 등식이 아니다. 등식이 아니다는 건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대소 비교가 되는 상황. 이런 식으로 요 부분이 이런 식으로 이런 아이들이 쓰이게 되는 아이들을 결과적으로 부등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부등식의 해가 x는 누구다 라고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범위로 나타난다 그랬죠. 뭐라고요? 범위. x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x는 상수 이런 식으로 x는 이렇게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범위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떨어지는 한 지점이 아니라 포인트가 아니라 범위로 레인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성질을 배웠죠. 성질도 마찬가지로 우리 등식과 비교를 했었죠. 등식의 성질 기억나냐고 물어봤었고 그 중에서 딱 한 군데만 틀리다 그랬던 거 기억나죠? 자, 등식의 성질이 어때요? 등식의 성질은 자, 양변의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 주어도 등식은 변하지 않아요. 뭐 등식은 성립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등식의 성질은 약간 달라. 부등식의 성질 자 더하기나 빼기는 똑같은데 곱하기나 나누기일 때 한 특수한 경우 어떤 그쵸 음수에서 여기 이거는 그냥 오케이야 그냥 똑같아. 근데 여기에서 뭐가 곱해지면 음수가 양변에 곱해지는 상황이면 음수가 곱해지거나 나누어지면 어떻게 된다? 나는 그 부등호 방향을 한번 바꿔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이거 한번 설명을 했었죠. 자, 뭐 예를 들면 되게 간단한 예죠. 3이 커요, 2가 커요. 3이 크죠? 근데 양변의 음수를 곱하면 마이너스 3이 커요,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2가 크죠. 그죠? 나눠주는 거 상황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을 내가 바꾸어줘야만 한다. 이렇게. 그래야 말이 맞아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풀이를 배웠어요. 자, 0, 2 부등식의 풀이. 자, 부등식 풀이하는 방법 똑같습니다. 우리 1차 방정식 했던 거랑 다 똑같은데 이것만 조심해서 하면 돼요. 부등 요거.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나의 표현이 하나 늘어나는 거 하나 배웠죠? 자, 1차 부등식. 자, 부등식인데 미지수의 차수가 1차다.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아이를 이렇게 해서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그죠? 1차식을, 자, 좌변으로 다 정리를 했더니 1차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크거나 같고 작거나 같고 0 이렇게. 자, 여기 1차식. 이게 아닌 게 1차식이 아니거나 뭐 예를 들면 2차식이더라. 그죠? 좌변이 다 정리해봤더니 2차식이거나 아니면 분모에 x가 존재한다. 이것도 아니고요. 혹은 다 계산했더니 상수항만 덩그러니 남아. 1차항이 없어져 버려. 1차 미지수 차수가 1차이 나니까 미지수 1차가 없어져 버려. 상수항만 덩그리 남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1차 부등식이 아닌 아이들이에요. 얘기했죠? 그 다음에 1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풀이는 누구 이용한다고요? 1차 부등식의 성질. 자, 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고요. 2항 다 똑같아요. 등식의 성질 2항 다 똑같은 성질인데 뭐만 조심하면 된다? 요 부분. 분수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이 바뀐다. 요 부분만 조심해서, 자, 이걸 별이라 그럴게. 요 별만 조심해서 1차 방정식과 똑같이 풀면 됩니다. 자, 이 별 부분만 조심해서 1차 방정식처럼 푼다. 다 풀면 돼요. 결국에 해는 그래도 어떻게 나타나? 이런 식으로 나온다. 범위로 나타나는 것만 미리 알고 있으면 되고. 그죠? 그리고 해가 어떻게 나타나? 범위 형태로 나타날 거. 알겠어요? 이 부분만 조심해서 1차 방정식을 쭉 풀면 돼요. 알겠죠?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해줄게요. 실제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자. 좀 어려운 거 해보자. 어려운 거 미리 해보자. 어려운 걸 나중에 한꺼번에 할까? 지금 하는 것보다는 좀 이따가 이제 복잡한 1차 방정식, 1차 부등식 할 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1차 방정식처럼 풀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표현하는데 해의 표현. 해의 표현 중에 해의 표현이 어떻게 나타날 거다? 선생님이 얘기했죠? 방금 범위로 나타날 거다. 범위. 그죠? 당연히 범위로 x는 이렇게 범위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해의 표현 중에 하나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누가 있냐면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방법도 알아둬야 된다. 왜냐하면 뒷부분에 이제 연립부등식 쪽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 할 때 수직선 표현이 좀 있어요. 해를 표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수직선 형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자. 자, 첫 번째 x가 a보다 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준점 a를 기준으로 x가 크니까 오른쪽 이렇게. 두 번째 x가 a보다 작아요 그러면 a를 기준으로 포함하지 않고, 그죠? 크다는 말은 해당하는 a는 포함하지 않아요. 그거보다는 크니까 오른쪽, 그거보다는 작으니까 왼쪽 이렇게. 세 번째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기준이 되는 a를 어떻게 합니까? 포함합니다. a를 포함하고 오른쪽 이렇게. x가 a보다 작다 그러면 기준점 a를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그죠? 포함하고 왼쪽 이렇게 작다. 이렇게 표현하는 수직선 방법을 잊지 마세요. 해는 당연히 얘처럼 이렇게 나올 거야. 알겠죠? 풀고 나면 4번 복잡한 부등식. 복잡한 1차 부등식. 부등식 풀이.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혼합도 있지만 복잡하다는 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미지수의 개수가 분수이거나 혹은 소수인 상황을 복잡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분수 같은 경우에는 양변에 최소 공배수 최소라고 써줘야겠다. 최소 공배수 소수 같은 경우에는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줘서 뭘 시켜주냐? 세 글자로 정수화를 시켜줘야 돼. 미지수의 개수가 정수가 되면 나는 그렇게 크기를 계산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근데 미지수의 개수가 분수이거나 소수면 미지수의 개수를 계산해 줄 때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수화를 먼저 시켜주는 게 센스예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자, 부등식을 푸는 것까지 해서 복잡한 걸로 하나만 해볼게요. 1.3x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2분의 3이 있고요. 2분의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0.8x 여기 있고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있네요. 자, 이 미지수의 개수를 다 정수로 만들어 주려면 보니까 소수잖아요. 그죠? 소수다 보니까 10이나 100이나 1000을 곱해줘야 돼. 그럼 분수도 같이 있네. 근데 운 좋게도 분모가 2잖아요. 그러면 10을 곱해주면 얘도 정수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죠? 운이 좋네요. 자, 10이나 100이나 1000 중에 어느 거 곱해줘야 돼요? 10 곱해주면. 잘했어요. 10을 곱해주면 자, 양변에 10을 곱해준다. 양변에 10을 곱해준다. 그 말은 뭐라 그랬어요? 각각의 모든 항에 내가 10을 곱해준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얘 10 곱하면 13x고요. 얘 10 곱하면 마이너스 15고요. 그죠? 자, 얘 10 곱하면 8x고요. 얘를 10을 곱하면 마이너스 10입니다. 자, 너 예전에 여기에 10을 안 곱해서 맨날 틀렸어. 상수항에다가. 선생님 기억에 네가 복잡한 1차 방정식을 1학년 때 풀 때 상수항에 10을 안 곱해줘서 틀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항? 모든 항이죠. 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좌변에 미지수, 우변에 상수 만들어줘야 되는 거 기억나요? 자, 스텝 1. 좌변에 미지수, 우변에 상수, 좌미우상. 자, 왜 꼭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죠? 왼쪽 좌변에 미지수항이 있는 게 요거 그리기 편해요. 그래서 꼭 좌변에 미지수항 두는 게 좋습니다. 이거 이쪽으로 옮기면 여긴 7x고요. 그죠? 7x. 이해돼요? 맞죠? 요거 이렇게 7x가 아니고 5x지. 큰일 났네. 넘어가서 빼지니까 13에서 8을 빼면 5x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면 플러스가 되죠. 이거 넘어가서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5 하면 5 이렇게 돼요. 그러면 x는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자, 스텝 2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 미지수항의 개수가 맞은편 상수항에 어디로 간다? 분모로 온다. 그래서 여기가 1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돼요? 기억나죠? 자, 미지수항의 개수가 자, 상수항의 분모가 된다. 왜 이거 나눠줘야 되는 거니까? 나눈다는 얘기는 분모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깔끔하게 나오고 이 아이를 뭘로도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수직수. 자, 이렇게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포함하죠? 그죠? 포함한다는 얘기는 검색 칠해주고 자, 오른쪽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해돼요? 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게 지난 시간까지 복습한 거예요.